손이 기억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머리는 잊으려 해도 손끝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청와대 영부인이 입는 옷,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는 작품들. 제 손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제 손은 뭘 쥐고 있을까요? 바늘이 아니라 소주병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골목 한 구석. 저는 오늘도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색이었던 의자가 햇볕에 발해서 이제는 분홍색도 아닌 이상한 색이 됐더군요. 제 인생처럼요. 수선 2,000원. 골목 입구에 붙여놓은 종이 팻말이 바람에 파들거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도 전 어제 마신 술 냄새를 아직 풍기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코를 찌푸리며 저를 피해갑니다. 또 마셨네, 저 사람. 쯧쯧, 아침부터 저 꼴이야. 들립니다. 다 들려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척하죠. 신경 쓰면 더 아프니까요. 제 나이 56세. 한때는 이 나이면 원로 장인으로 대접받을 나이였어요. 제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고 전시회 초대장이 날아들고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수선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공간은 원래 생선 가게였대요. 비린내가 배어서 아무도 안 빌려가던 곳을 월세 30만 원에 얻었죠. 가게 안엔 낡은 재봉틀 하나, 실패 몇 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나전칠기 바느질 상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 상자만은 팔지 않았어요. 팔 수도 없었죠. 상자 뚜껑에는 청와대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 영부인께서 직접 하사하신 거예요. 한명화 선생,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쓰인 은재 명패와 함께요. 그 명패는 작년에 팔았습니다. 술값으로요. 상자만은 못 팔았어요. 그 안에 서연이가 제 딸이 만지작거리던 실과 바늘이 그대로 있거든요. 저기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더군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이 골목과는 안 어울렸어요. 여기가 수선하는 데 맞나요?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없자 여자가 다시 말했죠. SNS에서 봤어요. 여기 2,000원에 수선해 준다고. 뭔데요?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직 말을 안 해봐서 그랬어요. 혼자 사니까 말할 일이 없거든요. 여자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드레스였습니다. 그냥 드레스가 아니었죠. 실크 샤르뮤지에 프랑스 자수가 놓인 한눈에 봐도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옷이었어요. 겨드랑이 쪽이 찢어졌어요. 급하게 입어야 하는데 2,000원에 고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이 비싼 옷을 2,000원에 고쳐달라는 게 미안했나 봐요.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이런 옷은 안 맞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거든요. 술 마신 손으로 명품을 망가뜨리면 변상해야 하는데 전 그럴 돈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드레스를 받아든 순간이었어요. 손끝으로 천이 느껴지는 순간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요.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쿠티르 기법이네요. 프랑스 오트 쿠티르.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파리에서 사온 건데. 봉제선이 손바느질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꿰은 거죠. 이 간격, 이 균일함. 최소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장인의 손이에요.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는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다리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코올 금단 증상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바늘에 실을 꿰는 순간 떨림이 멈췄습니다. 신기했어요. 술 마신 손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다니. 찢어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단순히 바느질로 꿰매면 자국이 남아요. 이 옷은 그러면 안 됐죠. 원단의 결을 따라 수놓인 자수의 패턴에 맞춰 찢어진 흔적조차 안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감촉. 실이 당겨지는 긴장감. 원단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그 순간.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이 느낌, 이걸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바느질하는 동안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술 생각도, 외로움도, 후회도 다 사라졌어요.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천만 남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명아야, 바느질은 기도란다. 한 땀 한 땀이 다 소원이고 축복이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 됐어요. 드레스를 들어보였죠.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가 찢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드레스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찢어진 자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옛날에 조금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여자가 2,000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 손이 한때 한 벌에 1,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네. 여자가 드레스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돌렸어요. 사진에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가고 나서 저는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 동안 깨어났던 뭔가가 다시 잠들어갔어요.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죠. 손을 바라봤습니다. 쭈글쭈글한 56세의 손.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가득한 손. 이 손이 방금 전엔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또 떨리고 있네요. 구석에 놓인 나전칠기 바느질 상자를 봤어요. 일어서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술 마실 때 빼고는 잘 안 열거든요. 술 마시면 용기가 나서 열어보곤 하죠. 상자 안에는 고급 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비단실, 금사, 은사. 한때 저는 이런 실들로 대통령이 입는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한복 조각이 있습니다. 분홍색 비단에 노란 배색. 아기 돌잔치 한복이에요. 아직 완성 못한 15년 전에 시작했던. 서연아. 제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약속했었지. 너 돌잔치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한복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서연이는 돌잔치를 못했어요. 8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상자를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선집 문을 닫고
근처 슈퍼로 갔어요. 오늘도 소주 한 병을 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30분 동안은 술 생각이 안 났었네. 그게 놀라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따랐습니다.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이 타는 느낌, 익숙한 쓴맛. 이게 제 삶이에요. 아침엔 후회하고, 낮엔 견디고, 밤엔 마시는 삶.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소주 맛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손끝에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천의 감촉이, 바늘의 무게가, 한 땀 한 땀 꿰매던 그 느낌이, 손이 기억한다더니 중얼거리며 두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아주 작은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제 삶은 똑같았어요. 아침에 해장술 한 잔, 오전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님 기다리기, 점심은 김밥 천국 1,000원짜리라면, 오후엔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배회, 저녁엔 소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이 제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더군요. 가게를 찍는 게 아니라 저를 찍는 거예요. 몰래요. 저는 모른 척했죠. 뭐 별일 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아 씨, 인터넷에 나왔던데? 예. 우리 딸이 보여주더라고. 어떤 여자가 옷 수선하는 거 찍어서 올렸대. 2,000원의 기적이라나 뭐라나. 순간 기억났어요. 2주 전 그 드레스 수선하던 날. 그 여자가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었던 거. 몇 명이나 봤대요? 20만 명? 20만 명? 그렇게 말하던데. 요즘 젊은 애들 말은 잘 모르겠어. 20만 명이요. 20만 명이 저를 봤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웠나 봐요. 이렇게 초라한 제 모습을 20만 명이 봤다니. 그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제옷, 청바지, 가방. 갖고 와서 수선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에요? 2,000원 맞죠? 다들 신기한 듯 저를 봤어요.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요. 전 그냥 묵묵히 수선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돈은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왔어요. 가을비였죠. 차갑고 끈적한 서연이가 싫어하던 그런 비.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그런 차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말이죠.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옷을 세련되게 입었더군요. 비를 맞으며 급하게 제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여기가 한명아 선생님 수선집 맞나요? 선생님이라니. 그 호칭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명아는 맞는데 선생님은 아니에요. 혹시 지금 급한 일 맡을 수 있으세요? 정말 급해서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가 보더군요. 뭔데요? 여자가 들고 있던 옥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복이 나왔어요. 순간 제 손이 저절로 나갔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금박과 은박이 어우러진 화려한 문양. 한눈에 봐도 100만 원은 훌쩍 넘는 한복이었죠. 이게 어쩐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마 허리춤이 찢어져 있었어요. 크게요. 최소 10cm는 됐죠. 제가 스타일리스트예요. 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시상식이 있는데 연예인 선생님이 입을 한복이 이렇게 됐어요.
스타일리스트 지우 씨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마지막 피팅하다가 제가 실수로 발을 밟아서 찢어졌어요. 어떡하죠? 다른 한복은 없고 시상식은 7시인데 지금 3시예요. 3시간. 저는 한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찢어진 부분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허리춤의 매듭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그 매듭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네, 궁중 침선 매듭법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듭의 형태, 실의 굵기, 땀의 간격, 전부 궁중에서 쓰이던 전통 기법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매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방법이었죠. 할 수 있으세요? 지우 씨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술을 마신 손이었고 15년 동안 제대로 된 한복을 만져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매듭을 보는 순간 엄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명아야, 매듭은 마음이란다. 풀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정성껏 묶어야 해. 해볼게요. 정말요? 정말 가능하세요?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해볼게요. 지우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한복을 작업대에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까 마신 소주 때문인지,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잠깐만요. 나전칠기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런 한복은 일반 실과 바늘로는 안 돼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단실, 명주실, 그리고 궁중 매듭용 가는 실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낸 것들이었어요.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은바늘이었죠. 엄마가 물려주신. 어머니. 중얼거리며 바늘의 실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한 땀을 뜬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손 같았어요. 아니, 다른 시절의 제 손 같았죠. 30살 때, 40살 때, 바느질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때의 손. 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어요. 찢어진 부분을 따라 바늘을 놓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의 결을 따라 원단의 무늬를 살려 찢어진 흔적이 안 보이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 머릿속에서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복만 남았죠. 지우 씨는 한쪽 구석에 앉아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그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흥얼거리는 소리였죠. 청실 홍실 가마가마 우리님 오실 제 풀어나 볼까? 엄마가 바느질 하실 때 부르시던 노래였어요. 궁중에서 침선할 때 불렀다는 오래된 노래. 얼씨구나 절씨구나 한 땀 한 땀 정성이라. 노래를 부르니 손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리듬을 타듯 바늘이 움직였어요. 찢어진 부분을 다 메웠습니다. 이제 매듭이었죠. 궁중 침선 매듭.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실을 세 가닥으로 나눕니다. 각각을 꼬아서 하나로 합치고 특별한 방식으로 묶어야 해요. 풀어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엄마, 이거 맞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엄마 무릎에 앉아 배우던 그 손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을 때 시계를 봤어요. 5시 40분. 이 시간 40분이 지났더군요. 지우 씨가 벌떡 일어나 한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찢어진 자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졌어요. 제가 새로 놓은 땀이 원래 문양과 어우러져서 오히려 더 화려해 보였거든요. 선생님, 이거 진짜 같은 한복 맞아요? 네. 찢어진 부분에 매듭을 하나 더 넣었어요. 원래 디자인에 맞춰서요. 지우 씨가 한복을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2,000원이요. 예, 여기 수선비가 2,000원이에요. 지우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2,000원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100만 원, 아니 200만 원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2,000원이면 돼요. 하지만 2,000원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작업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지우 씨는 2,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대신 명함을 남기더군요. 선생님,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로요. 차가 떠나고 저는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이 시간 40분 동안 서 있었던 게 이제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곤한데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죠. 손을 봤어요. 바늘에 찔려서 피가 조금 났더군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대로 했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를 샀는데 한 잔만 마시고 잤어요. 더 마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더군요. 명아 씨, TV 나왔어. 뭐가요? 어제 시상식에서 누가 한복 입고 나왔는데 그게 엄청 화제래. 인터넷에 다 나왔어.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법은 아는데 잘 안 해요. 할 일도 없고 검색했죠. 시상식 한복이라고.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제가 수선한 그 한복이었어요. 어떤 여배우가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댓글을 봤습니다. 한복 진짜 예쁘다. 요즘 본 한복 중에 최고. 저 매듭 보세요. 전통 기법인데 요즘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한참을 내리다가 어떤 댓글을 봤습니다. 이거 노량진에서 수선했대요. 영상 봤는데 대박. 링크가 있었어요. 클릭했죠. 제가 나왔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이요. 지우 씨가 찍었나 봐요. 제 손이 한복을 수선하는 장면, 매듭을 만드는 장면.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손놀림 봐. 예술이다. 와 진짜 장인이신 듯. 2,000원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맨 밑에 하나. 이거 한명화 아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명화. 제 이름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본 겁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제 수선집 앞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왔거든요. 옷 수선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사진 찍고 수군거리고 가더군요.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차들이 몇 대 섰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카메라를 든 사람들, 마이크를 든 사람들, 기자들이었어요. 한명화 선생님 맞으시죠? 90년대에 청와대 한복 만드신 분 맞으세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기사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한 기자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신문 기사가 보였죠.
1995년 기사였어요. 청와대 영부인 한복, 천재 침선사 한명화의 손길.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이요. 아니, 이건 본인 맞으시죠? 그럼 왜 여기서 2,000원의 수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 언론사인데요. 언론사면 다야? 사람 괴롭히지 말고 썩 꺼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위협하자 기자들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골목 밖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명아 씨, 괜찮아?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어휴, 이런. 얼굴이 왜 이래. 들어가서 쉬어. 내가 지켜줄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인터넷에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전설의 침선사 한명화, 노량진 시장에서 발견. 2,000원 수선집의 주인공, 알고 보니 국가대표 장인. 댓글들도 읽었어요. 헐, 진짜 이 사람이었어? 근데 왜 저렇게 됐지? 술 마신다던데. 안타깝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명아 씨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저 술주정뱅이가 명장이었다니. 세상 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정, 호기심,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한 여자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죠.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머리,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기자인가 싶어서요. 선생님,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 얼굴, 그 목소리. 기억났습니다. 선미야? 네, 선생님. 저예요. 정선미요. 제 첫 번째 제자였어요. 20년 전 20살 대학생이던 아이가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죠.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나, 술 냄새 나. 선생님, 난 더럽고 지저분해.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선미가 그래도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15년 동안.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미안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선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죠. 기억하세요? 1999년 파리 패션 위크요. 사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저. 환하게 웃고 있는 저. 한복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무대에 선 모습이었어요. 한명화의 첫 해외 컬렉션. 그때 저도 조수로 따라갔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파리.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꿈꾸던 시절. 제 한복이 세계 무대에 서던 날. 박수갈채를 받으며 눈물 흘리던 밤. 선생님은 제게 신이었어요. 바느질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해주셨죠. 선미야. 지금 저 패션학과 교수예요. 선생님께 배운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 앞에서 제 추락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반짝.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가게 안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2009년이었어. 그해 2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한복 작업을 맡았었어. 1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지. 국가적 행사니까 실수할 수 없었고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던 시간들. 서연이가, 내 딸이 그때 8살이었어. 서연이요? 그 예쁘던. 응, 그 아이.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2월 24일이었어. 서연이 학예의 날이었지. 한복 마무리 작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서연이가 전화했어. 그날의 전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오늘 학예회인데 올 거지? 서연아, 엄마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온다고. 미안해, 다음에 갈게. 다음에. 알았어,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실망한 목소리였죠.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연이랑 한 마지막 통화가. 선생님, 학예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횡단보도에서 그냥 사라졌어. 내 딸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만약 내가 갔더라면, 같이 갔더라면, 서연이 손을 잡고 있었더라면.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소리쳤습니다. 난 엄마였어. 엄마가 지켜줬어야 했어. 근데 난 뭐 했어? 바느질이 더 중요했어. 한복이 딸보다 소중했던 거야. 선생님, 서연이 돌잔치 한복도 못 만들어줬어. 바빠서. 첫돌 때도 일 때문에 몇 시간 늦었어. 생일마다 약속을 어겼고 학예회도 한 번도 못 갔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난 최악의 엄마였어. 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후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장례식도 기억이 안 나. 대통령 취임식 날 난 병원 영안실에 있었어. 서연이 옆에. 완성하셨어요? 한복은? 응, 완성했어. 서연이 장례식 다음 날 작업실 가서 마무리했지.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 머리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날의 제 손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땀을 떴던 순간을. 취임식은 성공적이었대. 모두 칭찬했지. 역시 한명화 최고의 작품이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딸은 죽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 후로는요? 일을 못하겠더라. 바늘만 잡으면 서연이가 보였어. 엄마, 오늘 학예회인데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이 손을. 결국 다 잃었어. 일도 명성도 작업실도.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술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 마시면 잊혀지더라. 딸 생각도 죄책감도 아픔도 다 흐려졌어. 그렇게 15년이 지났지. 선미가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숨어 살았어. 한명아라는 이름도 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선생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자격이 없어. 바느질할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선생님, 선미가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원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선생님 손을 봤어요. 영상에서.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여전히 마법 같았어요. 그 손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못해. 난 못한다고. 그날 선미는 오래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말했죠. 다시 올게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나전칠기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한복 조각. 서연이 돌잔치 한복. 15년 동안 완성 못한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울부짖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밤이 되어 소주를 샀어요. 2병. 오늘만큼은 완전히 취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술을 따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원할까?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걸? 선미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첫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익숙한 쓴맛. 하지만 오늘은 눈물 맛이 더 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술을 줄이려고 애썼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하루 2병 마시던 걸 반병으로 줄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고요. 선미는 매일 왔어요. 커피를 사들고 김밥을 사들고 그냥 말없이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선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무료 한복 수선 봉사는 어때요? 뭐? 수선비를 못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복을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돼. 자격도 없고. 선생님 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손이에요. 하지만 해보세요. 제가 도울게요. 장소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죠. 시작하세요, 선생님. 한 걸음씩. 서연이도 원할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다시 바느질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바늘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 15년 만에 느낀 평온함.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해볼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선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전 20살 제자의 얼굴로 돌아간 것 같았죠. 3일 후 시장 안쪽 빈 점포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선미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선미가 고집을 부렸죠. 제가 선생님께 배운 게 얼마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점포를 청소하고 작업대를 놓고 재봉틀을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쓴 간판을 붙였어요. 다시 한복방 마이너스 무료 수선. 이상한 이름이죠? 선미가 지은 건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라는 단어가요.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올까? 와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술 생각이 간절했죠. 참았어요. 선미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으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큰 보자기를 들고 오셨어요. 여기가 무료로 수선해 준다는 곳 맞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미가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저는 멀찍이 서 있었죠.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남자 한복이 나왔어요. 검은색 두루마기에 흰 저고리 갖가지. 홀레복이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한복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정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젊었을 때 사진을 써야 하는데 없어서. 그래서요? 이 홀레복을 입힌 사진을 찍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남기고 싶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수선집에서 비싸다고 10만 원도 넘게 달래요. 난 돈이 없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하게요. 선생님, 선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죠. 알코올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술을 안 마셨거든요. 손이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바늘을 쥐는 순간이었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신기했어요. 바늘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손이 안정되는 게 한 땀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땀.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한숨 소리, 시장의 소음, 제 머릿속 불안. 모든 게 사라졌죠. 오직 한복만 남았습니다. 50년 된 옷이었어요. 천이 사가 있었고 얼룩도 많았죠. 하지만 정성껏 보관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얼마나 아꼈을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생각했어요. 젊은 날 혼례를 올리던 순간, 함께 늙어가던 시간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지금.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복 위로요. 선생님, 선미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에 남아서 계속 바느질했어요. 한복을 정성껏 빨았습니다. 얼룩을 지우고 삭은 부분을 보강하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일 만에 완성했어요. 검은 두루마기가 다시 윤이 났습니다. 흰 저고리는 새 것처럼 깨끗해졌고요. 갓도 말끔하게 손질했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한복을 보여드렸죠. 할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영감 옷 맞나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한복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이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서 저도 울었어요. 같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사진 잘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은 부처님이에요. 정말로. 할머니가 절을 하려 하셨어요. 황급히 말렸죠. 안 돼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3일 밤을 샌 탓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술 생각이 안 났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 어떡해요? 따뜻해. 가슴이 따뜻하네. 1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 후로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한복을 들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요. 사정이 있어서 식을 제대로 못 올렸거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손주도 봤는데 늦었지만 사진이라도 찍고 싶어서요. 우리 결혼 30주년이에요. 아내가 수줍게 웃었죠. 그 한복을 수선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시간이 이 옷에 담겨 있구나. 또 어떤 날은 젊은 여자가 왔어요. 20대 후반쯤 보였죠. 저 입양아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모를 찾았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것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한복 조각이었습니다. 아기 한복의 일부였죠. 이걸 뭘 할 수 있을까요?
액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쁘게요. 한복 조각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액자에 넣고 작은 잣으로 테두리를 장식했어요.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한 땀에 다 담겨 있어. 여자가 액자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나전칠기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연이의 돌잔치 한복 조각을 꺼냈어요. 15년 동안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제가 끝내지 못했던 서연아,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이번엔 제때 완성할 거야. 엄마 약속할게. 한 땀을 떴어요. 그리고 또 한 땀. 분홍색 비단에 노란 배색. 작은 꽃무늬 자수. 서연이가 좋아하던 나비 문양까지. 밤마다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정성껏 천천히요. 급하게 서둘러서 놓친 게 너무 많았잖아, 명화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권했어요. 단주 모임이요. 선생님,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해요. 처음엔 거부했죠.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첫 모임에 갔을 때 알았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명화예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15년째 술을 마셨어요. 딸을 잃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죠. 지금은 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쉽진 않지만 잘하고 계세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오늘 이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주를 샀어요. 습관적으로요. 하지만 병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놓아뒀죠. 오늘은 안 마셔도 되겠네. 대신 바늘을 들었어요. 서연이 한복을 조금 더 완성했죠. 바늘을 한 땀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매듯이 내 상처도 꿰맬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확신할 순 없죠.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바느질하기, 다시 살아가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술은 완전히 끊진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죠. 손님들은 계속 왔고 저는 매일 바느질했습니다. 평온했어요. 처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선미가 급하게 가게로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다큐멘터리요. 선생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어요. 뭐? 선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죠. 한 땀에 기적 마이너스 한명화의 바느질.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과거 제 모습까지. 이걸 언제 찍은 거야? 방송국에서 몰래 찍었나 봐요. 어제 저녁에 방송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게 두려웠어요. 괜찮을까? 선생님, 댓글들 좀 보세요.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눈물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니. 다시 일어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응원이었죠. 봐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명함을 내밀더군요. 청와대 행사기획실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청와대. 15년 전 제 모든 걸 빼앗아간 그곳. 서연이를 잃게 만든 한명화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내외분이 방한하시는데 영부인께서 입으실 한복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안 됩니다.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전통 궁중 침선을 완벽하게 구현하실 수 있는 분은 안 된다니까요.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선미가 저를 진정시켰죠. 선생님, 일단 진정하세요. 선미야, 난 못해. 청와대 일은 다시는 못해. 남자들이 돌아가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선생님,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선미를 보냈어요. 혼자 남았죠. 그날 밤 소주 2병을 샀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첫 병을 다 비우고 2번째 병을 땄죠. 하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왜 못 마시지? 손이 떨렸습니다. 술병을 쥔 손이요. 결국 술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천안 망향동 공원묘지요. 서연이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관리인이 이상하게 봤지만 들여보내줬죠. 서연이 묘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땅이 느껴졌죠. 엄마가 또 도망치려고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해달래. 15년 전처럼. 그때 엄마가 일 때문에 너를 못 지켰잖아. 그래서 무섭더라. 또 그럴까봐. 목이 메었어요. 근데 서연아,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계속 도망치면 안 되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바느질할 때 제일 예뻐. 엄마 손은 마법 같아. 다 고쳐줄 수 있어. 서연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이요. 그래. 엄마가 용기를 내야지. 너를 위해서라도. 밤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이야기하고, 또 울고. 새벽이 밝아올 때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 전화했어요. 저, 한명아입니다. 어제 제안하신 그 일 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선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잘 결정하셨어요. 선미야, 무섭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선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옛날 제자들한테 연락했어요. 다들 도우러 오겠대요. 정말? 선생님을 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주일 후 작업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미를 비롯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지금은 각자 디자이너, 교수, 장인이 된 사람들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하나둘 인사했어요. 저는 눈물만 났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도 안 하고. 됐어요, 선생님. 이제 함께 작업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전통 침선 도구를 잡았어요. 나전칠기 상자를 열고 음바늘을 꺼내고 비단실을 준비했죠. 첫 한 땀을 뜰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늘이 천을 뚫는 순간 손이 기억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그 동작을요. 한 땀, 2땀, 3땀. 중얼거리며 바느질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며 도왔어요.
천을 재단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놓고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응, 이것 말이야. 궁중 기법으로 하면 돼. 보렴. 가르쳤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땀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매듭이 풀리기도 하고 다시 뜯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걸 다시 풀고 처음부터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예전 같지 않네. 손이 둔해졌어.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작업실에 혼자 남아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죠. 다들 집에 보냈어요. 갑자기 술 생각이 났습니다. 간절하게요. 손이 떨렸어요. 바늘을 잡을 수가 없었죠. 안 돼. 지금 마시면 안 돼.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밖으로 나가 편의점으로 향했죠. 소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작업실로 다시 온 거죠. 선미야, 손 놓으세요, 선생님.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주병을 쥔 손을요. 안 돼요. 지금 무너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못하겠어. 손이 떨려서 선생님, 우린 함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죠. 같이 가요. 작업실로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울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주병을 내려놓고 선미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날 밤 선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바느질하는 동안 내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복이 완성됐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금박과 은박이 어우러진 전통 문양, 그리고 허리춤에 특별한 매듭 하나. 이 매듭, 뭐예요? 제자 하나가 물었죠. 응, 특별한 거야. 서연이가 생전에 만들던 매듭이었어요. 8살 아이가 서툴게 만들던 그 작은 손으로. 서연이 매듭이야. 엄마가 완성해줬어. 한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만큼 완벽하진 않아. 손이 늙었고 솜씨도 무뎌졌어. 하지만 이상했어요. 근데 왜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15년 전 제가 만든 한복은 완벽했어요. 한 땀도 틀림이 없었죠.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지금 이 한복은 달랐어요. 조금 삐뚤어진 땀도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국빈 만찬 날이 왔어요. TV로 중계를 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영부인이 등장했어요.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요. 와, 제자들이 탄성을 질렀죠. 화면 속 한복이 조명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부인이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뷰터펄, 소 뷰터펄. 자막이 나왔죠. 이건 전통 한국 궁중 한복입니다. 한명화 장인의 작품이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만찬장의 박수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성공이에요. 대성공. 제자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해냈어. 다시 일어섰어. 맞지? 그날 밤 서연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엄마가 다시 바느질했어. 무섭고 떨렸지만 해냈어. 작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돌잔치 한복이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완성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엄마 약속 지킬게. 끝까지 완성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도망 안 칠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잊으려 해도 그리고 알았어요. 손이 기억하는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사랑도 아픔도 희망도 다 기억한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빈 만찬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왔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방송 섭외, 강연 요청, 협업 제안.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개의 봉투가 도착했어요. 하나는 국내 대기업 패션 브랜드였습니다. 수석 디자이너 제안서였죠. 한명화 선생님을 저희 브랜드의 얼굴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 2억, 전속 작업실 제공. 2억이요. 15년 전에도 받아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파리에서 왔습니다. 패션위크 초대장이었죠. 파리 패션위크 2025 SS 컬렉션에 한명화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한국관 메인 디자이너로. 파리. 25년 만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선미에게 보여줬어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둘 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그러게.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거든요. 선미야, 나 좀 산책하고 올게. 네, 선생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명아 씨, 요즘 바쁘죠? 네, 좀 그래요. 우리 딸이 TV에서 선생님 봤대. 자랑스럽다더라. 떡볶이 집 할머니도 말을 걸었죠. 선생님, 저번에 고쳐주신 치마 입고 손자 돌잔치 갔어요. 사진 찍을 때 다들 예쁘다고 난리였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김밥집 아저씨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잖아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세탁소. 그곳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명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저희 딸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근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물려주신 한복이 있는데 혹시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가져오세요. 정말요? 감사해요. 우리 딸이 선생님 한복 입고 싶어 했거든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선미야. 네, 선생님? 파리는 거절할 거야. 대기업 제안도. 선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왜요? 여기가 좋아. 이 시장, 이 사람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정겨운 풍경들. 25년 전 파리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아까 김밥 아저씨가 김밥 주실 때가 더 행복하더라. 선생님, 명성보다 의미가 중요한 나이가 됐나 봐. 이제 57살이니까. 선미가 웃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 재단요? 응. 한복문화재단. 무료 수선도 하고 전통 기법도 가르치고 일자리도 만들고. 말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도와줄래? 당연하죠, 선생님. 3개월 후 재단 건물을 찾았습니다. 시장 근처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리모델링이 필요했죠. 여기요, 선생님. 어때요? 좋아. 여기로 하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왔어요. 설계도 직접 그리고 인테리어도 함께 고민했죠. 1층은 무료 수선방으로 해요. 누구나 올 수 있게. 2층은 학교로 만들어요. 전통 침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그럼 3층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3층은 전시관으로 할까 해. 전시관이요? 응. 서연이를 위한 곳.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그날 밤 나전칠기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연이의 돌잔치 한복.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마지막 매듭만 남았죠.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떴어요. 서연아, 다 됐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비단 위로요. 15년 만에 완성한 한복이었어요. 서연이가 입지 못할 옷이었지만 그래도 완성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한복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참을요. 석 달 후 재단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한명아 한복문화재단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패션계 인사들, 언론.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 제가 도왔던 손님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명화 선생님 축하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첫 번째로 찾아온 할머니가 있었어요. 6개월 전 남편분 홀레복을 수선해드렸던 그 할머니요.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영정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영감이 웃으며 가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한명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제 자신으로부터, 제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딸을 잃고, 모든 걸 잃고, 저도 잃었죠. 술에 취해 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제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1층을 가리켰어요. 여기 1층은 무료 수선방입니다.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소중한 옷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전통 침선학교입니다.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오세요. 나이, 학력, 경력 상관없어요. 특히 새 출발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하얀 벽에 유리 진열장이 하나 있었죠. 그 안에 서연이의 한복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딸 서연이를 기리는 곳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서연, 2001년생, 2009년 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이 한복은 서연이 돌잔치 때 만들어주려던 거예요. 1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완성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앞에 섰어요. 분홍색 한복이 조명을 받아 빛났죠. 서연아, 엄마 약속 지켰어. 늦었지만 끝까지 완성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이 재단은 서연이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을 대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박수였죠. 개소식이 끝나고 선미와 단둘이 3층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선미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창밖을 봤어요. 시장이 보였죠. 선미야, 나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어. 뭔데요? 입양 하려고. 선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입양이요? 응. 서연이 나이 또래 아이를. 8살에서 10살 정도. 선생님, 서연이 대신은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지. 근데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제대로 이번엔. 선미가 울먹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로요.
15년 전엔 일이 더 중요했어. 명성이, 성공이. 근데 이제 알아.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서연이 한복을 받습니다. 이번엔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학예회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손잡고, 길도 걷고.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가 되실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남았습니다. 3층 전시관에서 서연이 한복 앞에 앉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동생 하나 데려올까봐. 어때?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서연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 좋아. 동생 생기는 거 좋아. 예전에 서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좋은 동생 찾아올게. 일어서서 창밖을 봤어요. 밤의 시장이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죠. 전설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깨어날 뿐이라고. 저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요. 하지만 다시 깨어났어요. 바늘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면서 장인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돌아온 거였죠. 손을 받습니다. 주름진 하지만 여전히 바느질할 수 있는 이 손을.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이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였을 겁니다. 재단 문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또 바쁠 거예요. 수선할 옷들, 가르칠 학생들, 만날 사람들, 그리고 곧 맞이할 새 가족까지.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저는 그 물결을 따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은 2027년 가을입니다. 59살. 환갑을 앞둔 나이가 됐네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술 없이도 잠을 잘 자요. 단주한 지 1년 6개월째입니다. 차를 몰고 천안으로 향했어요. 서연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죠.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걸어 서연이 앞에 섰어요. 서연아, 엄마 왔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슬픔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을 만나러 온 엄마의 마음으로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날씨 좋지? 가을이 왔어. 내가 좋아하던 계절. 꽃을 올렸습니다. 코스모스였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던 꽃이죠. 오늘도 엄마는 바느질할 거야. 너처럼 따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이 불었어요. 잔잔하고 따뜻한 바람이었죠. 민서가 어제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내 동생 잘하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좋아할 것 같아. 민서 정말 착해. 엄마한테 항상 고맙다고 하고 저녁마다 같이 바느질하고.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죠. 서연아, 엄마가 다시 엄마가 됐어. 이번엔 제대로. 곁에 있으면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다음 주에 또 올게. 예전엔 떠나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남고 싶었죠. 서연이 곁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게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오전 10시 노량진 시장 재단에 도착했어요. 한명아 한복문화재단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재단은 지난 2년간 많이 성장했어요. 서울 본점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에 지점이 생겼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 노량진에 있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명화 선생님, 오늘도 출근이세요? 네, 아주머니. 아침 드셨어요? 먹었지. 선생님은? 저도요. 민서가 아침 차려줬어요.
어머, 그 어린 게 벌써? 효녀네, 효녀. 재단 문을 열었습니다. 1층 무료 수선방은 이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모두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죠. 응, 다들 일찍 왔네. 고생이 많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통 침선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교실 문을 열자 20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아저씨, 20대 청년, 30대 아줌마.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제히 인사했어요. 응, 모두 왔네. 오늘은 매듭법을 배울 거야.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다시 가르치는 일을요. 자, 여러분. 바느질은 뭘까요? 한 제자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여성이었는데 탈북민이었어요. 천을 연결하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죠. 바느질은 마음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찢어진 걸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천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시간도, 기억도 다 이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뭔가요? 한 남자 제자가 말했습니다. 50대였고 노숙인이었어요.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맞아요. 다시 시작. 그게 바느질이에요. 바늘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바늘 하나로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찢어진 걸 고칠 수 있고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죠. 실을 꿰며 시범을 보였어요. 한 땀 한 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정성껏. 제자들이 따라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진지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다문화 가족이었죠. 선생님, 자꾸 실수해요. 땀이 삐뚤어져요. 괜찮아요. 뜯고 다시 하면 돼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이죠. 저도 처음엔 수없이 실수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지금도 실수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후 내내 수업이 이어졌어요. 4시쯤 한 제자가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장애를 가진 분이었어요. 선생님, 완성했어요. 손수건이었어요. 작은 손수건에 꽃무늬를 수놓은 작품이었죠. 와, 정말 잘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평생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손이 불편해서. 근데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당신 거예요. 자랑스럽게 간직하세요. 그가 손수건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처럼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5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죠. 엄마, 나 집 다 왔어. 그래. 조심히 왔어? 응. 엄마 언제 와? 곧 갈게.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웃음이 났어요. 알았어.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 전화를 끊고 재단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민서야. 안았어요. 10살 딸을요. 민서는 2년 전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보육원에 있던 아이였죠.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8살이었던 민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 엄마가 될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약속했었죠.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한복 그렸어. 민서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알록달록한 한복 그림이었죠. 와, 진짜 예쁘다. 우리 민서 화가 되겠는데? 헤헤, 선생님도 잘 그렸대. 잘했어. 엄마가 진짜 한복 만들어줄까?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나한테? 응, 너만의 특별한 한복. 와, 근데 엄마 일 바쁜데 괜찮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을 맞췄어요. 민서야, 엄마 말 잘 들어. 응? 너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정말? 정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가장 중요해.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저녁을 먹고 민서와 함께 설거지했어요.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죠.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왜 바느질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엄마는 바느질로 사람들을 이어주고 싶어서야. 이어준다고? 응. 찢어진 옷을 이어주고 슬픈 사람을 행복하게 이어주고 그런 거야. 와, 엄마 멋있다.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제 마음도 환해졌죠. 밤 9시 민서를 재웠습니다. 엄마, 내일도 같이 있어 줄 거지? 당연하지. 매일 같이 있을 거야.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15년 전에 서연이와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지킬 수 있어요. 민서가 잠들고 저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대 위에 천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의 한복감이었죠.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민서가 고른 색이었어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한 땀을 떴어요. 그리고 또 한 땀. 15년 전엔 빨리빨리 서둘렀었죠. 마감에 쫓겨서 명성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했어요. 한 땀 한 땀에 사랑을 담으면서요. 이 옷을 입고 민서가 웃을 모습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바느질은 천을 꿰매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꿰매는 거였죠. 과거와 현재를, 아픔과 치유를, 이별과 만남을. 찢어진 곳을 꿰맨 자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산산조각 났었지만 다시 꿰맨 지금이 더 단단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흉터도 있고 아픈 기억도 남아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 한 땀 한 땀 중얼거리며 바느질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찢어져도 다시 꿰매고 잃어도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게 산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니? 하늘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잘하고 있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행복해, 엄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수선했습니다. 한 땀, 한 땀. 59살 한명화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도 저는 바느질할 거예요. 서연이를 만나러 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민서와 저녁을 먹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하루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찢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다시 시작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